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도 저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는 뭐 약간 빠졌습니다. 3천선을 그래도 지켜줬고, 좀 아쉽죠? 네, 하지만 특별한 뭐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없으면서 뭐 그렇다고 악재가 또다시 돌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면서 약간 계속해서 요 박스권에 갇혀서 뭐 아래로 너무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힘있게 상승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3030, 3050에 일단 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뭐 호재가 없는 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당분간은 못 볼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뭐 천선을 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와중에 외국인이 1,500억 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의 상승 1.37% 995.07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진단키트주들의 상승이 아주 돋보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휴마시스에서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체적인 뭐 진단키트주들이 오늘 반등이 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젠이 오늘 뭐 시가는 51,5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고가는 55,800원까지 찍고 약간 빠진 54,800원 6%가 상승한 진짜 얼마 만에 보는 이 장대 양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불기둥 솟았죠. 네. 이 정도면 정말 급등한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예전 같으면 저희가 시즌이 뭐 8만 원, 9만 원대, 10만 원대에 지금 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정도 상승이면 다 같이 소리 질러 뭐 이렇게 제가 좀 액션이라도 취할 텐데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가 이 연중 최저가죠. 48,0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이때 시즌 보유하고 있던 분들 뭐 신용 물량도 많이 털려 나갔고 그리고 버티다 못한 우리 주주분들께서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 해서 진짜 그야말로 큰 손해를 보고 손절하고 나간 우리 주주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 완전히 뭐 80% 이상 손해를 보면서 손절했던 또 신용도 털리기도 했었고 그런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시즌 주주님들 생각하면 뭐 오늘 같은 날은 소리 지를 그럴 분위기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지지난주부터 그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도 물량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의 소량의 물량이 뭐 하루 이틀 나왔다가 또 그 다음날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도 수급을 보면 개인이 10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이틀 동안 거의 한 2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10만 주, 10만 5천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도 8천 주가량 매도가 됐고요. 자, 이런 거 보면 꾸준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시즌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게 10월 달,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 수출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잠정치입니다. 하지만 시즌 같은 경우 유럽과 북미에서 지금 9월 달 전월 대비 유럽은 4% 그리고 북미는 5%가량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일까지의 데이터 가지고도 4% 5% 상승이면 10월 마지막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가 남아 있는데 10월 달 상당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10월, 11월, 12월 이제 10월이 거의 다 가면 이제 두 달 남았는데 4분기의 매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4분기에 3분기보다도 훨씬 더 좀 많은 매출이 나올 걸 예상해서 미리 매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어 계속 이 수출 데이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작년의 매출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네, 4 분기에 상당히 좀 잘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에서는 시즌이 많은 매출이 그동안 나와 있었고, 아주 좋은 마켓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쪽이 북미 쪽이 상당히 이제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가야 시즌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달부터 지금 남은 이제 2달 정도가 4 분기가 남아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그 정보를 접하셨다시피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은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델타 플러스 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을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영국은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역에 신경을 좀 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그동안 매출이 많이 나왔던 시즌으로서는 상당한 또 호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동유럽에 이어 영국, 벨기에 등 소유럽 국가들도 코로나19가 심상치 않게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8일 연속 확진자가 4만 명 이상을 기록했던 영국, 어제 5만 명 이상 나왔다고 제가 전달을 해드렸죠. 자, 7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망자가 전날 179명보다 약간 줄어든 115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영국의 확진자 규모가 유럽 최대 수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뭐 재택근무 등 일부 규제 조치를 다시 도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어,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하지만 이 보리스 총리가 상황이 1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분간 규제 조치를 다시 도입하지 않을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확산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 백신 추가 접종에 들어간 나라지만, 전체 백신 접종률이 유럽 주요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9일 자료 기준으로 보면 영국의 접종 완료 인구가 전체 66.6%로 유럽 연합 EU 평균 64.4%보다는 약간 높은데 그쳤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이 상당히 높아요. 86.8%고, 스페인이 그 뒤를 이어서 79.4%, 뭐 덴마크가 75.7%, 이탈리아가 70.4%, 프랑스가 67.4%,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야, 그리고 벨기에도 확진자가 최근 50% 이상 늘고 있는데, 하루 평균치가 3,249명으로 한 주 전보다 무려 53% 늘고 있고요. 사망자는 전주보다 무려 32% 증가한 하루 평균 12명씩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역시 한 주 사이에 27% 증가한 997명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자, 벨기에 보건장관은요, 4차 증가세는 예상된 일이지만 조만간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모두가 백신을 맞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셀 등 몇몇 지역을 보면 백신 접종률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빨리 맞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서 뭐 네덜란드에서도 확진자가 44% 이상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쪽 보면 영국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다시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의 그 10월 달 수출 물량이 그 전달보다 확실히 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된 가운데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앞으로의 확진자 수는 더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백신이 영원할 수가 없고 이 항체가 형성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부스터샷 얘기가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모두 다가 백신 맞은 사람들은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항체가 떨어지고 나서 또 코로나에 걸리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 이 확산세가 또 다시 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요 PCR 검사 시즌의 매출 또한 당분간은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체크하니까 알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 어떤 호재가 나와도 뭐 하루 이틀? 이틀도 안 갑니다. 하루 반짝하고 어떤 종목들은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되려 빠지고 마이너스로 끝나다가 그 다음 날 가서 반등하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진단키트주들의 이 상승이 좀 돋보이는 날이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또 오늘 반짝 상승하고 또 말지 다음 주가 또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처럼 만에 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확실히 6만 원대에 안착이 되고 7만 8천 원 이상이 올라가 줘야지만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외국인의 수급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계속해서 쭉 이어진다면 어, 이게 올해 가기 전에 12월 전에 한 8만 원대 안착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뭐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겠죠. 네. 자, 아직까지도 CGN을 보유하고 저처럼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끝까지 그래도 힘을 내시고 주말에도 제가 바로바로 소식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금요일 날 상승을 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오늘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